저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원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원희룡 원자에다가 한동훈 한자 원한 관계. 네.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절도 있게 싸워야 되는데 말도 서로 동시에 해요. 시정 잡배들도 저렇게 안 할 것 같지 않나. 제 말이 과격합니까? 저는 시정 잡배들도 저렇게 토론 안 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바보 천치라고. 지금 2014년, 15년 유승민 그 배신자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 모습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죠. 나중에 지금 아까 신문도 그런 게 있던데 뭐 심리적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심리적 분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권은 말이죠. 총선을 연이어 3번 졌습니다.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습니다만 연이어 총선 3번 진 거를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수가 거의 괴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CBS에 5월 달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죠. 툭하면 정정보도 청구하고 고발하고 하시는 분께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제 가족에 예. 관해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끝나고서 말씀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님 지금 오늘 분이 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합시다. 예. 끊지 마시라니까요.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그리고 또 몇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명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공천 심사를 했던 그 5명. 후보님, 제가 예. 약간 깼으면 제 주도권이니까 당의 제 처가 상징입니다.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 중에 그와의 관련을 피하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합리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무감사를 하면 아무런 근거 다 없이 밝히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네. 원희룡 후보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천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근데 그 의혹이 사실 어제 TV토론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나 당무감사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사실 아니에요. 내가 다 근거가 있는 거 당무감사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는 뭐 근거가 없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 얘기까지, 김의겸 의원은 녹취라도 들었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제 토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총평 어떻게? 뭐 한심하더라고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지금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입니까? 총선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당을 수습하고 새로 결의를 다지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싸우는 거 봐요. 거의 이전투구 닭싸움하고 있어요. 예,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책임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한동훈 원희룡 저 두 분이 네. 윤석열 정권의 초대 장관들이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저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원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원희룡 원자에다가 한동훈 한자 원한 관계. 네.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절도 있게 싸워야 되는데 말도 서로 동시에 해요. 시정 잡배들도 저렇게 안 할 것 같지 않나. 제 말이 과격합니까? 저는 시정 잡배들도 저렇게 토론 안 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바보 천치라고. 지금 2014년, 15년 유승민 그 배신자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 모습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저 4분의 후보들이 이 사회 엘리트들이거든요. 가장 좋은 대학 나오고 전문 직업 갖고 재산도 많고 한 사람들이 저런 식의 미래가 없는 저 투쟁을 하고 말싸움을 한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뭐 투쟁하는 거는 전당대회니까 네. 용인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미래가 안 보인다. 자폭 열차로 가는 그 마구 달리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폭 열차. 저는 어제 그렇게 봤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폭 열차로 봤다. 첫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한심하죠. 라고 말씀을 먼저 운을 띄우고 자폭 열차 아니냐. 브레이크가 좀 고장난 상태 아니냐. 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근데 지금 잘 들어보면 원희룡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당무감사를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근데 이 당무감사에 들어가면 내가 다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얘기하면은 나중에 조작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당무감사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재준 의원님. 그 당무감사를 하면 거기에서는 조작 가능성이 없고 전의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데 나는 근거를 지금 대면 당신이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근거를 안 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이 좀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토론이 지금 이거 두 번째 이제 토론했던 건데 네. 첫 번째 토론 같은 경우도 이 사촌 논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에 나왔던 이모 뭐 비서관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뭐 강 변호사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그때는 안 나왔죠. 그때 같은 경우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는 맡아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관위랑 그다음에 또 중진 의원들이 나한테 너무 하소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의 어떤 맡아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번 토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라디오에 가가지고 사촌 논란을 또 얘기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고 이번 토론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모 지금 뭐 비서관이라는 사람과 강모 변호사라고 얘기한다면은 최소한 이름조차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모 비서관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모 변호사도 제 주변에 한 5명 계세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름을 밝히라고 하니까 이름을 못 밝히고 그럼 취재를 해봤냐니까 취재도 안 해봤대요. 만나봤냐 했더니 만나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윤상호 후보조차도 약간 좀 허탈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또 뭐 얘기가 나왔던 애당초 그렇게 뭔가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입한 주체로 또 주목되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은 누가 있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내일 겁니다. 아내냐라고 하니까 아내는 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아들, 딸이냐니까 아들, 딸은 또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도대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취재라도 하고 그걸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는 김의겸까지도 지금 이제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원희룡 후보가 아니라 이거 원의겸 아니냐 이런 지금 신조어까지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측도 네. 우리가 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맡아다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유영결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비전을 제시하고 좀 정책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송재준 의원님께서 어제 쭉 있었던 토론을 약간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신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이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이 토론 시간 내내 계속 공방이 됐던 게 바로 사천 논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장, 근거를 대라. 내가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당무감사를 건 받아들여라. 나오면 책임질 거냐. 계속 똑같은 얘기를 100분 동안 이어갔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거 의혹이 그래서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다음 기사. 한 3대 의혹 사실이면 책임질 건가? 공천에 가족이 개입했다면 정계 은퇴한다. 정계 은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시죠.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두 책임지. 어떻게 상응하는 자, 책임 말고요. 제 주도권입니다. 원 후보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기래요. 아니, 본인 제 얘기는 주도권 얘기 안 하면서 질문이잖아요. 아니 주도 지자체 단체장 중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응답이 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철하려는 공천 문제가 연결된 단체장만 전화 연결이 됐지 나머지 전혀 그렇지 단체장들은 않습니다. 모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또 거짓말. 근데 지금 일단 정계 은퇴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최창렬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정계에 들어온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정계 은퇴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제 뭐 배수진 치는 것 같아요. 정계 은퇴란 말 잘 하지 않는 말인데, 그리고 이제 일단 가족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족. 아까 우리 성 의원 말씀처럼 첫날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의 태도는 굉장히 또 네거티브를 애써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제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네거티브라는 게 선거 전략이 하나예요. 그리고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는 다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검증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말이죠. 중요한 건 뭐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을 밝혀내야 되는 거니까 후보끼리 그 정도의 그 이제 서로의 비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 여당의 전당대회는 말이죠, 검증의 도를 넘었어요. 이미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정도를 넘었다. 아까 원한 갈등 얘기도 이미 했고, 신문들의 이 기사를 보면 내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아까 자폭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점입가경, 목불인견, 이전투 이런 말이 지금 이 여당 전당대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말이죠, 어제까지 벌써 앞으로 몇 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토론회가 남아 있으니까. 네. 다음 토론회 때는 제발 좀 이 네거티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간 말이죠. 나중에 지금 아까 신문도 그런 게 있던데 뭐 심리적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심리적 분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권은 말이죠, 총선을 연이어 3번 졌습니다.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습니다만 연이어 총선 3번 진 거를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수가 거의 괴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밀어붙이는 근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당의 마련한 게 전당대회가 미래 비전이나 변화나 성찰, 혁신, 쇄신 이런 걸 가지고 주제로 한단 말이죠. 민주당이 그렇게 거세게 몰아붙이지 못해요. 지금 이 모양으로 가니까 야당이 지금 뭐 탄핵이다, 청문회다, 특검이다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네 후보 다 나름 보수를 대표한다고 나온 분들이니까 이러다 보수가 괴멸하고, 보수가 괴멸하면 진보도 괴멸합니다. 이 새나 비행기가 양날개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진보 보수의 레프트 라이트 윙으로 나는 건데, 네. 보수가 취약하고 괴멸되고 망하면 말이죠, 진보도 같이 망해요. 보수 진보 같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네 분들이 단순하게 여당의 대표가 누가 되냐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의 모양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뼈저리게 성찰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뭐 여당의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멀리 보면 보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진보도 같이 무너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다음 토론회 때는 이런 모습 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토론회 때 이 얘기가 안 나오려면 사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일정 부분 또 약간 좀 해소가 되고, 혹은 다음 단계로 뭐 넘어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임재윤 위원님, 사실 그 어제 상황을 보면은 양쪽이 주장만 팽팽하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비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정인을 좀 죽이기 위한 경쟁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담했던 것이 그래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그 당대표 선발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뭐가 잘못했니, 뭐 그때 그랬니,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네가 그땐 그랬지만 그때 왜 이러냐 등의 모습은 사실 뭐 야당의 지지자든 누구는 봤을 때도 매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했고 뭐 정치샘을 거니 뭐니 하는 한 모습은 좀 야당 입장에서도 참담했고, 오히려 뭐 야당 보고는 뭐 일극체전이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좀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 중에 나왔죠. 원과 한 사이에 지금 계속 원한이 쌓이고 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원한 쌓이는 전대, 의혹 진이 싸고 서로 정계 은퇴, 공방까지. 네. 원과 한 사이에 계속해서 원한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부 싸움은
칼로 물을 베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원, 한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이 쌓여가는 원한, 롯데타워 높이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이 원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풀 거냐.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죠. 네, 전당대회 이후에 당 대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하고 당하고의 어떻게 보면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국정을 좀 매끄럽게 끌고 가고 네. 또 하나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누가 당대표를 되더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은 완전히 등진 게 이번에 문자 파동으로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확신을 줘야 되는데 아직 정치 초보라 그냥 말싸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나올 때 네. 제갈공명 출사표 같이 출마해야 되는 이유를 좀 신금을 울리걸 해야 되는데 나라가 위기라 그냥 나왔다 하는데 내용도 좀 마땅치가 않아서 좀 싸움에만 좀 닭싸움에 그치는 거 아닌가. 원희룡 후보도 좀 옛날에 그 남원정이라고 네. 남경필, 정병국 소장파. 그 2000년에 네. 벌써 24년 전에 당 쇄신, 보수 쇄신을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24년 했는데 제가 보고 24년 동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동훈, 원희룡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뭐 막상 막하로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두 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불안감? 예.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오히려 토론은 더 점잖고 할 만하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지율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네. 전당대회 이후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원이나 한이나 두 사람 다 막상막하다. 이 막상막하가 좋은 막상막하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